안녕하세요. 유효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3일이고요. 토요일 아침인데 어제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었고요. 오늘 방송은 웃음기를 좀 빼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상황만큼은 조금 진지하게 팩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 제목을 제가 나스닥이 급락했고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걱정거리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뉴스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볼게요. 어제 뉴스가 굉장히 이상한 뉴스가 나왔다든가 뭐 환율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너무 이상한 움직임이 나와서 주식시장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라가르드 총재가 발언한 거, 옐런이 발언한 거 그 정도거든요. 매파적인 연준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뭘 걱정했는지를 좀 볼게요. 뭐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했지만 지금 시장의 걱정은 첫 번째 걱정은 그겁니다. 연준이 더 호키시하게 나올 것 같아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50bp 인상한 거 몰랐나? 75bp 몰랐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긴축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시장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연준이 시장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더 호키시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번째 요인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적인데요. 알코아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큰 회사도 아니지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커머더티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가이던스를 조금 미스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어제 16% 하락하고 어제 한 번 더 7%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주가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환율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요인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주식시장 자체적으로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번 실적 시즌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다음 주는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GE도 발표되고요. 3M 발표되고 알파벳, 메타를 많이 지금 떨고 있죠. 페이팔도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애플, 아마존, 트위터, 로쿠, 인텔 등등 이제 엑스모빌 포함한 에너지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차트 중심으로 빠르게 보면서 시장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입니다. 먼저 이건 일봉이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장대 음봉이 나왔고 밑꼬리도 달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강한 하방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3월 14일 날 기록했던 저점 수준을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월 14일 저점 수준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상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볼까요? 나스닥을 월봉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월봉으로 바꿔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변동성이 컸던 그 시점 이후로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벌써 한 4개월 이상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 지금 이제 나스닥이 얼마나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거냐라고 보면 월간 기준으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과거에도 한 달에 뭐 10% 정도 조정 받은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게 2008년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주가가 조정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빠지진 않고 물론 2월 달에 기록했던 저점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환율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달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달러 강세가 이게 지속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받아줄 수 있는 네가 달러 강세야? 나도 달러 강세할 건데
한번 붙어볼까 하는 애들, 그게 이제 유로화랑 엔화랑 이렇게 될 텐데, 유로화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약세를 보였고요. 이게 저는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달러는 더 강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124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행히 어제는 내고 물량이라고 해서요, 기업체들이 원화를 로 바꿔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수요들이 나오면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 고점 수준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뭐 사실은 어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채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 자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지금부터는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어떤 상황인지를 빠르게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입니다. 시가총액은 2.7조 달러고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연초 대비해서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이 2.1조 달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저점을 지금 하회하기 직전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한데 시가총액 1.5조 달러고요. 지금 신저가를 어제부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죠. 요즘에 아마존 얘기하시는 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그냥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가총액 5위 기업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1.1조 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는, 그러니까 어제 0.3% 정도 조정받는 정도로, 테슬라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이후에 이제 보여드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회사들에 비하면 애플이나 테슬라는 굉장히 주가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회사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테슬라나 애플도 주가가 빠지게 될 텐데,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위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연 저점을 하회하기 시작한 지 이틀 이 됐고요. 페이스북은 어느새 11위까지 밀려났습니다. 0.4조 달러 정도고, 페이스북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회사이긴 하죠. 다음 주 실적 중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심으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 월봉입니다. 그래서 2020년 초에 코로나 때 급락하기 전 수준을 지금 하회하기 시작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다 돌아온 상황입니다. 스냅 마찬가지고요. 페로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차트로 주가 상황을 보여드린 거는 각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회사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부도는 나고 있지 않아서 둘 중에 뭐가 부도가 더 많이 나든지 아니면 회사채 금리가 진정돼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이럴 가능성보단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때보다 다음 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될 것 같은데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한테 뭐 도와줘 제발 이렇게 얘기해봐야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마저 안 좋다면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적을 만약에 이번 분기에 미스를 하게 되면 가혹한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실 거면 퀄리티 있는 기업에만 가시는 게 좋고, 지금은 퀄리티 있는 기업들마저도 주가가 흔들릴 위기의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분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산 투자라고 해서 그냥 나도 잘 모르는 개별 주식을 많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라리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고 개별 종목의 수는 줄이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채권, 특히나 미국 채권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리세션이나 아니면 더 큰 우려
가 생겼을 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현금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제가 뭐 주가를 어떻게 예상하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오늘 하지 않을 거고요. 레이 달리오가 어제 트위터에서 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뭐 잘 보이려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네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해 라는 문구를 남기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글한테 시켜가지고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답이 없는 경우에도 답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모든 답이 있고 약점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답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니까 저 사람이라면 답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유튜브 방송이든 뭐든 결과를 요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렇다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이 견해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최선의 답이 있다는 확신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능하면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는 최선의 답이 없어, 난 솔직히 잘 몰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최선의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약점과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 레이 달리오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앞에서는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되고, 뭐 제가 갈 때처럼 이야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의 상황을 보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만약에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주가는 오릅니다, 아닙니다, 주가는 지금 빠집니다, 리세션이 옵니다, 안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크게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긴 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확률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말이고요. 주말 동안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